양양군 현북면 어느 작은 동산 위에는 아이들의 꿈처럼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예쁜 학교가 있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12명의 전교생과 학교 선생님, 유치원 꼬꼬마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현북초등학교의 행복한 연말을 만나보실래요? 지난 12월 24일 이곳은 양양 현북초등학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만큼 학교에서도 왠지 공부보단 더 재밌는 게 하고 싶어지는 날이죠. 이런 아이들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직접 벽화 그리기에 나섰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아이들 동화 속에 좀 몰고 가고 싶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준비해가지고 벽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 나흘 됐습니다. 나흘 돼서 밑그림부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또 요즘 유행되는 그 소재가 뭔가 고민 끝에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죠. 작가님이 그려주신 밑그림 위에 곱게 색칠만 하면 되는 건데 신나게 붓질을 하는 친구 덕분에 펭귄 캐릭터의 얼굴이 사라지고 있네요. 얘들아, 막 칠해버리면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무아지경, 색깔이 조금 다르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렇죠? 재밌어요.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린다는 게 재밌어갖고 그걸 그리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12명인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힘이 있는 학교, 온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족처럼 정말 서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벽화의 마무리는 고학년 친구들의 몫이 됐네요.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살아나는데요.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벽화가 완성되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탄생할까요? 뿌듯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봐주니까. 친구들이랑 또 하나의 추억도 만든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마을분들 모시고 영어 연극이나 여러 가지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연말 공연을 열 계획인데요. 리허설 현장을 살짝 엿보니 소품이나 의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어떤 공연일까요? Wow, so many people. 그네를 타는 춘향이가 영어를 하네요. 고전소설 춘향전을 각색해 영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전교생 모두 출연할 수 있다는 사실.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10명이 안 돼서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에서 또 속초에서 강릉에서 아이들이 그 현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학을 와서 아이들이 지금은 11명, 얼마 전에 전학을 한 명 더 와서 12명으로 폐교나 분교 위기를 면했어요.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할 동안 밖에선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은행과 고구마가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애들 위해서 군고구마 좀 꺼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려고 했죠. 객석을 메워줄 관객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강아지 같은 손주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음하신 마을 어르신들이죠. 벌써부터 학교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학교에서 마을 잔치가 열린 듯하네요. 여기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어린이들 대회한다고 구경하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린이들 연극 무대가 있다고 저희들을 초대해줘서. 이제 공연이 열릴 강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우선 관객들에게 귀여운 머리띠를 선물하고요. 그 다음엔 종이에 뭔가를 기록하는데요. 예쁘게 적은 메시지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합니다. 저희 이거 저기 할머니 분들
그 소망 편지 달아드리는 거예요. 소원 편지가 뭐예요? 그 내년에 하고 싶은 거? 뭐 소원 일들을 달아주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모여 예쁜 트리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5, 6학년 전원으로 구성된 산울림 밴드 공연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막을 올린 첫 공연은 산울림 밴드. 아이들의 동심 가득한 무대에 푹 빠진 사람들, 관객 호응도 최고죠. 열렬한 응원의 힘일까요?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네, 열심히 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연습하신 거예요? 저희 이번 연도부터 2월 달, 3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연습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여기 파트 중에 가성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수가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무대 전까지. 오늘 공연 잘 했는데 서로에게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너무 수고했죠. 윤혁이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학을 왔는데요. 악기 연주에 서툴어서 대신 발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네요. 아이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 만약 조금 뒤처진 아이가 있다면 스스로 해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영어 연극. 아이들의 귀여운 연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들 배꼽 빠지시겠어요.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잔치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공연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즐거웠던 지난 연말이 지났습니다. 이날 다 함께 만들었던 트리에는 공통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현복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마을의 자랑으로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 꿈 이뤄질 수 있겠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물 좋기로 소문난 덕산을 찾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때가 때인 만큼 때 빼고 광 내고 오늘 아주 새롭게 몸단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오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쪽으로 가보시죠. 수려한 자연 속에 자리한 이곳은 예산군 관광안내소에 있는 덕산 조격온천장입니다. 야,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따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덕산온천은 1917년도에 처음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춘 탕을 이용한 온천이 개장되었고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죠. 깨끗이 발을 씻고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와. 따끈하죠? 학 한 마리가 날아와 부러진 다리를 치유하고 갔다는 전설을 품은 덕산온천.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답니다. 주변의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예. 주변에 관광지가 이제 수덕사도 있고 충의사도 있고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이 또 이쪽에 코스로 정해가지고 조격장을 이용하고 계세요. 아니 보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네. 실외도 있고 이렇게 실내에서 즐길 수도 있고 너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예.
덕산 온천수는 약 알칼리성 중탄산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통과 관절염, 혈액순환에 좋다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격 한번 딱 하고 딱 집에 가면 뭔가 몸이 달라요?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안 턴 날보다 조금 간단하고 개운한 것 같아요. 개운하고. 나에게 2019년 어떤 해였어요? 아니, 모든 분야에서 철두철미 무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은 거지. 좀 새해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자기 몸이 건강하고 가족들 건강하고 그거가 제일 바라는 거죠. 우리 아버님 소망대로 새해에는 우리 아버님들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온천하면 물 좋기로 소문난 아산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는 역사와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온천의 고장 아산으로 향합니다. 피로가 쌓인 몸에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는 곳, 가족 단위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도고 온천입니다. 지금 도고 온천수는 유황 온천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고 또 뭐 스트레스 해소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또 재미도 있으니까 온 가족이 와서 즐기기가 참 좋겠어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많아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온천수의 효능을 인정받아 국민보양 온천으로 지정된 도고 온천, 한번 즐겨볼까요? 짠! 저도 이렇게 이곳에서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봤는데요. 이곳에서 도고 온천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빨리 가시죠! 바깥은 정말 추웠는데 안에 들어오니 따뜻한 온천수가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몸을 맡기고 잠시 물놀이를 즐겨봅니다. 겨울이라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물 안이 너무 따뜻해서 포근해서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냥 몸만 맡기고 있어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간만에 여기 왔더니 물도 따뜻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온천물로 물을 담그면 피부도 또 뽀얗게 또 좋죠. 네, 그쵸. 너무 또 오고 싶어요. 물놀이 중간중간 뜨끈한 스파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상 체질에 맞춰 쑥탕부터 포도탕, 산수유탕, 오미자탕, 그리고 복숭아탕까지 5개의 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따뜻하고 향긋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묵었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탕이 있네요. 복숭아탕. 제가 바로 호기심 윤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 둘러보고 가야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탕마다 조금씩 효능이 달라서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게 놀고 나서 여기 와서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면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 그런 기분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신비로운 해안가의 파도를 즐길 수 있는 파도풀로 가볼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한겨울인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시원한 파도 속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요. 저도 빨리 풍덩 빠지고 싶거든요. 파도 맞으러 가시죠. 추운 겨울 온천에서 만나는 파도라니 이제 스파도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합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적당한 강도의 파도가 몰려와 물놀이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물도 따뜻하고 파도도 몰아치고 너무너무 재밌고요. 또 이 물이 건강에도 좋은 온천수라고 하니까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추억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기에 이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에 피로를 녹이는 따뜻함이 있는 곳, 온천의 매력이죠. 새해를 맞아서 어떤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년에는 저희 아이가 10살이 되거든요.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우리 새해에는 친구가 어떤 걸 하고 싶어? 꿈 같은 거 있어? 엄마랑 항상 좋은 일만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이고,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줘요. 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찬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빛을 발하는 노천탕. 찬 공기와 따뜻한 물을 오가며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0년을 그려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하고 깨끗한 온천수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정돈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 힘찬 기운을 받아서 새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웃음 가득하길 바랄게요.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덕산에서 즐긴 온천 조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과 파도풀이 있어 온천욕의 매력을 한껏 더 느낄 수 있었던 아산에서의 힐링 스파까지. 때 빼고 광 내고 새해 맞이 몸 단장 완료.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기록 유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 맞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유산. 앞으로도 잘 지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학생들만 신기한 게 아니라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 이런 소중한 우리 유교 문화유산, 이런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가치 높은 유산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무용지물.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지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세계 기록 유산을 배달하고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상 둘도 없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귀한 유산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기까지. 유교 책판 배달 전시, 그 특별한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책판 보존을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는 필수. 때문에 장판각이라는 저장고에서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그 귀한 유교 책판을 무방비로 전시한다고요?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이 배달로 통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유교 책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바로 그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교 책판이 배달을 왔답니다. 어디에? 이곳 학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배달을 해요? 그리고 왔다니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쳤네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유교 책판 진짜 이게 배달이 돼요? 마치 첩보작전을 펼치듯 찾아 들어간 학교 안. 유교 책판이 떡하니 전시되고 있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전시의 정체 점점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진짜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 책판이 정말 진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박사님, 네.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막 전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다 그 복제된 거기 때문에. 복제요? 네. 잠깐만, 복제라면 이게 다 가짜? 가짜를 왜 전시하시는 거예요? 가짜라 그래도요. 지금 그 다 명장들이 새로 이렇게 만들고 다 파고한 거기 때문에 옛날 같은 정성은 똑같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걸 만져보고 또 손으로 이렇게 좀 책도 들 수도 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진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험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복제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교육적으로? 네네네. 체험할 수 있게끔? 네네네. 그런 사연으로 말미암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 책판을 비롯해서 최초의 목판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이르기까지 평소에는 사진으로만 구경했던 기록유산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교육적으로는 대단히 획기적인 전시가 아닐 수 없단 말씀.
왔어요. 배달 왔습니다. 네, 음식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유교 책판이 왔는데 직접 만져도 보고 둘러도 봤잖아요. 자, 우리 학생은 어떤 느낌 받았나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문화유산들이 와서 만져보고 그래서 너무 좋고 신기해요. 네, 제가 도서부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깎고 신기해서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우와, 우리 학생 같은 우리 친구들에겐 이런 찾아온 유교 문화, 우리 문화유산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살아있는 교육인 거죠, 이게 바로. 그럼 여기서 잠깐 유교 책판이 무엇인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때는 바야흐로 16세기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는데 정치, 경제, 사회, 성리학은 참 배울 게 많단 말이야. 아니, 나만 볼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야겠구만. 허허,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일일이 손을 적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말이야.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성리학 이념 전파를 위해 힘써왔던 유학자들, 더 많은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나무로 판을 새겨 인쇄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판이 바로 유교 책판이란 말씀. 더욱이 문학, 정치, 경제, 철학,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했다고요. 글자 부분은 좀 세게 문질러주세요. 비록 성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책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커지는 학생들. 이것이 바로 10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교육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무엇보다 책판을 만드는 원리와 개념을 체험을 통해 깨닫는 건 물론이고요. 어떻게 하면 먹물을 골고루 잘 바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부터 깔끔한 인쇄본을 찍어내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모습까지 꽤 진지한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산을 지켜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 다행히 체험에 열성적인 학생들을 보니 목표 달성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여기를 세게 하면 이제 안 새겨질 뿐 새겨지니까 너무 예쁘게 나와. 새겨지는 건 나오더라고. 그렇지. 이게 다른 김홍도생의 도산 서당도예요. 삼강을 나느냐, 오륜을 나느냐. 유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 중요한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유교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도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건 알고 있다. 네. 그렇다면 유교 책판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판을 찍어봤잖아요. 네. 책판을. 네.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한자 한자 쓰는 게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인쇄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우리 친구 그냥 목판 한번 찍어봤을 뿐인데, 유교 책판을 찍었을 뿐인데 조상들의 지혜와 이 소중함을 딱 느낄 수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만드신 우리 조상님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멋지신 것 같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찾아가는 유교 책판의 바로 감동과 교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찍으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목판에 새기는 방법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는 보면 불국사에 가보면 석가탑이 있죠, 그죠? 네. 거기 가면 불교 경전을 찍기 위한 무구정경의 바람의 경이라는 게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그 모각품은 좀 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한번 봐요. 제일 처음에 나무에다 새겨야 되잖아, 그지? 예.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본.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을 갖다가 글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는 거지, 그지? 네. 거꾸로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거꾸로 붙여져 있으니까 이대로 글자를 새겨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책을 찍기 위한 어떻게 여기다 먹을 발라서 찍어내면 되겠지. 글자보다는 그림 설명과 체험이 주를 이룬 전시회. 만져보고 만들어보면서 이해가 쏙쏙 교과서 밖을 벗어나니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입니다. 책판마다 성격도 내용도 제각각 언뜻 비슷해 보여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책 문화는 중국 책과 비교했을 때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이렇게 크기와 재질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 중국. 직접 찍어낸 목판도 먹을 얼마나 먹였는지 힘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 이런 제자들의 결과물을 지켜보는 선생님도 흐뭇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유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것 같고요. 예.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유교를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 기록물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어떤 재주, 기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만 신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좀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하죠. 처음 보죠? 예. 특히 저는 신기한 게 그 한자를 전부 다 거꾸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으셨던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틀도 없었을 텐데 저렇게 균일하게 잘 만드실 수 있었을까. 그냥 선조님들의 어떤 지혜와 기술에 감탄할 뿐입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편액을 함께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오, 박사님 이건 뭔가요? 지금 요 두 개는 다 편액들이에요. 이게 편액이요? 뭐냐면 지금 같으면 일종의 어떤 우리가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다라고 하는 간판 같은 역할을 하신다 보면 돼요. 그렇죠. 간판. 예. 근데 요즘 간판은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달았다면 옛날에는 간판을 달므로써 그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달았다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편액.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도산서당이라고 했을 때 도산만 해도요. 도산이 도자기 도자에도 매산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자기를 빚을 때 보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거나 그리고 버리게 되죠. 이건 아니다. 되죠. 예.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마치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기르지 않으면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퇴계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기르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도산서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편액이군요. 예. 야, 편액 안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기쁜 뜻이. 소소하지만 알차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된 세계 기록유산 찾아가는 전시회. 오늘 하루 값진 경험이 됐는지 반응도 궁금하네요. 이 체험까지 해봤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유교식판 기록유산 많이 아끼고 지킬 거예요. 세계 기록유산 사랑해주세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학교를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제 제작한 거기 때문에요. 원래는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한 5번 정도로 거치게 되지만 내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든 신청만 하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내년에 아마 최소한 20회 이상 이렇게 학교 곳곳에서 아마 전시가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 알면 알수록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체험 교육, 앞으로도 자주 접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찾아가는 기록유산 전시 또 만나요! 지난해 5월 제정된 광주 명장 조례. 그 조례를 통해 선정된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재료를 이용해 초밥을, 조리 분야 안유성. 빵은 내운명, 제과제빵 분야 마옥천. 꽃살 창호에 인생을 바쳤다. 건축 분야 임종철. 차량 정비는 나에게 맡겨라. 차량 철도 분야 유재용.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 공예 분야 남영숙. 최초의 광주 명장 5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스며들어 이제는 인생까지 바치게 됐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임종철 명장과 꽃살 창호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건축 인생은 남들보다 더 이른 나이인 16에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 중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중학교를 못 가고 그때 맹장염을 앓은 것이 맹장염이 복막염까지 됐어요. 복막염을 치료하는 데만 꼬박 3년. 학업의 때도 놓친 데다 등록금마저 치료비로 다 써버린 상황. 처음에는 먹고 살려 시작한 일이었지만 흥미가 생겼고 기술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꽃살 창호를 만나게 됐죠. 전국의 사찰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애가 내소사 극락보존 꽃살 창호, 또 그 옆에 논산 쌍계사 이런 데 꽃살문 있는 데는 거의 다 돌아다녔죠. 꽃살 창호에 대한 교재도 스승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발품.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그만의 꽃살 창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학 양성과 기술 전파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덕분에 그의 공방은 항상 북적입니다. 하나도 이렇게 허실 없이 실수 없이 해내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숙련을 하셨을까. 덧붙이자면 이 후학들을 위해서도 이 많은 그 강의를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수들의 스승이라 불릴 정도로 전국에 내로라 하는 건축학과 교수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기술을 전수하는 임종철 명장. 광주 명장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실수했던 일이 안 잊어버리죠.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인사 보현함이라는 그 장경각이라는 그 문을 짜가지고 갔는데 그 시공해놔두고 한 6개월이 지난 겨울철이 되니까 이게 문이 그 열대림이라 나서 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슬라이딩이 안 돼. 마루문이. 그래서 그 문을 다시 이런 소나무 침엽수 수종으로 다시 모두 다 갈아줬어요. 문짝만큼이나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던 사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지만 전국에 책임감 있는 목수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전통 창호가 우리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로, 이 시대의 문짝으로 해서 그 현대 건축에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짜 해야 할 큰 사명은 우리 전통 창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번에는 제과 제빵 분야 마옥천 명장을 만나볼까요? 지금은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 제빵 전문 기업의 수장, 동네 빵집의 신화로 불리지만 그의 어릴 적 꿈은 농부였답니다. 제가 이 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모네가 빵집을 했어요. 벌교에서.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일을 하면서 처음에 이모 집을 갔더니 몇 가지 안 된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구워 나오는 빵을 보고 상당히 거기에 매료가 됐습니다. 소녀는 서울의 유명 제과점에서 제빵 기술을 배운 뒤 25이 되던 해 광주 외곽의 첫 번째 빵집을 엽니다. 그리고 어느새 2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됐죠. 네, 어깨가 무겁죠. 이 친구들이 이제 잘 배워가지고 기술을 또 자기 창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훨씬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길을 걸으려는 후배들을 위해 20여 개 지역의 대학교, 고등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고 청년 취업 정책인 일학습 병행 제도까지 도입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후배 양성에 열정을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꿈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을 많이 저희 고용도 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후배들한테 기술을 전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개의 점포를 끊임없이 오가며 후배들과 소통하는 마욱천 명장. 그런 선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꼭 항상 직원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선배와 후배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대표가 아닌 선배이고 싶다는 마욱천 명장. 곧 문을 열 11번째 매장을 둘러보며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100년 기업이 꿈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100년 동안 오래 가는 그런 제과점이 되고 싶고 그에 따라 또 사람을 키우는 제가 기술인이잖아요. 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그분들에게 내 재능을 들려줄 수 있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가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거 나름대로 그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저희 이제 춤을 보시고 노래를 보시고 웃으면서 즐거워하시는 거 보면은 괜히 마음이 훈훈해지고 오히려 제가 봉사를 받고 간다는 느낌이랄까요? 여기 주변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자들인데요. 1%의 재능 나눔이 누군가에겐 100% 행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배워서 남주는 행복한 봉사. 그 특별한 기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찬바람이 불면 유난히 더 춥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인데요. 오늘은 이들 곁에서 1년 365일 행복을 배달하는 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행복을 어떻게 배달하냐고요? 바로 이곳에 행복 배달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시죠. 원주 학성동의 한 요양원. 이곳에 재능을 나누는 행복 배달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로지 봉사를 위해 뭉쳤다는 원주 치악골 춤예술단인데요. 어머니 지금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연습하세요? 우리가 하모니카 팀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하고 하모니카의 만남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이제 갈고 닦은 그 실력을 이제 보여드리므로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좀 좋아하시면 좀 저희들도 만족하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째. 매주 목요일이면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을 찾아 재능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노인 시설만도 무려 23곳. 이 예술단의 공연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엄마 보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고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엄마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딸이니까 엄마도 날 보고 싶을 거잖아. 한 달에 한 번만 그럼 나는 엄마 계신 요양원으로 봉사를 가서 엄마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된 겁니다. 2달, 3달 여기도 3달에 한 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 시내를 12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용 공연 하나로 재능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해주는 단원들이 늘면서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하모니카와 색소폰, 통기타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점들이 어르신들의 취향 저격. 장르를 넘나드는 이 봉사예술단의 다양한 공연은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 봉사를 하고 가면은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항상 에너지 받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에 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재능 기부 공연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부 활동을 통해 요양원의 생활이 활력을 얻고 인지 자극 활동과 인지 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이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명나는 공연으로 행복을 배달한 치약골 춤예술단. 이들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게 된 걸까요? 자원봉사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힘을 다하자. 네, 저는 그 자원봉사가 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앞으로 제가 진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전 자원봉사를 계속 이어져서 할 것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도 뿌듯하고요. 건강에 많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맑고 고운 선율로 행복을 선물하는 봉사단을 만나봤습니다. 정말이지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떤 봉사단이 행복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웃음 치료와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여는 싱글벙글 예술단을 만나볼까요? 이분들의 빈 자리.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행히 우리의 재능이 이분들한테 기쁨도 되고 즐거움 좀 된다면은 평생 후회 없이 사는 거 아닌가 하소 그냥 오는 겁니다. 왠가 잡새가 달아든다 시중에는 봉황새 만수 문절의 풍년새. 어머니 오늘 세태랑 제가 하는 거 들으시고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5마리 중에서 지금 한 마리라도 지금 잡을 거예요. 한 마리 아시죠? 자,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줄 잡는데 하나 둘 셋. 맞다. 한 마리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3마리 잡으러 갈 거야. 시작! 웃음 시작!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 웃음 치료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이제부턴 신나게 즐겨볼까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흥겨운 민요와 남녀 트로트와 콩가 연주 등 9명의 단원들은 신명나는 공연을 풀어놓습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에 윤지현 리포터도 어깨춤이 들썩들썩. 어르신들의 굳었던 얼굴 표정도 어느새 환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봉사 공연입니다. 예, 여러분이 와가지고 함께 막 노래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춤도 추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잊어버렸던 옛날 과거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 회상도 되고 또 박수 치고 막 웃고 떠들면서 신체 기능도 좋아지고 인지력 향상 기능도 생기고 그런 게 아주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깔깔대면서 공연 재밌게 봤거든요. 네. 우리 공연하시는 봉사단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리 봉사단체는 이제 웃음 치료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다가 웃음 치료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또 더 많은 걸 이제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가수분들이 들어오시게 됐고 가수분들 하면서 또 이제 악기 다루시는 분들 또 기타도 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색소폰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지난해 10월 창단한 이 예술단은 매주 금요일 오후엔 노인시설을 방문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지금껏 이어온 무료 재능 기부만도 무려 60여 회. 앞으로도 쉬지 않고 달릴 예정이라네요.
주는 기쁨보다 봉사를 통해 받는 기쁨을 더 느끼게 되었다는 단원들. 이들에게 재능 나눔은 행복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능봉사 예술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봉사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니 근데 제가 저번 공연에서도 좀 뵀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분 맞으세요? 네, 제가 그 사람이에요. 늘 봉사활동이 좋아서 다니는 거죠. 아니 그럼 공연을 얼마나 다니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0회 혹시 직업은 여쭤봐도 되나요? 그 직업은 영업사원이에요. 네, 제가 다니면서 해보니까 제가 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시는 걸 저를 보고 귀엽다, 아가 뭐 이러면서 사탕 까서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노래 못하게 하면서도 할머니들이 즐거워할 때도 너무 행복한 걸 느껴요.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 아이의 눈빛을 갖고 계세요. 그냥 손 한번 잡아드릴 때 그 표정,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때 그 표정, 정말 순수가 가득하시거든요.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봉사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눌 준비만 되어 있으면 누구든 가능한 재능 기부.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랑 배달꾼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